사랑이든 사회적 관계든 일에서든 모든 추구에는 역학관계가 바뀌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당신이 먼저 다가가고 설명하고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 영혼까지 내어주죠. 그러다 문득 당신 안에 무언가에 균열이 갑니다. 느끼고 계시죠? 당신의 존재가 배경소음처럼 여겨질 때 가슴속에서 서서히 타오르는 그 불길을, 당신의 친절이 상대의 편의로만 취급될 때의 그 소리 없는 아픔을, 당신은 얼마나 자주 상대의 접근을 관계로 착각했나요? 얼마나 자주 자신이 필요한 순간에만 당신을 찾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었나요? 우리는 한결같음이 강인함이라 스스로에게 말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두려움을 가리는 가면일 뿐입니다. 잊힐 것에 대한 두려움. 어쩌면 상대는 처음부터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는 진실을 마주할 것에 대한 두려움 말이죠. 스토아 학파는 이 감정을 알았습니다. 한 걸음 물러나 자신을 선택하고 그들이 멀어지는 동안 잠잠히 서 있는 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입니다. 당신이 쫓기를 멈추고 침묵이 당신을 대변하게 할 때, 한때 당신을 하찮게 여겼던 사람들은 당신의 부재 속에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 말의 무게가 느껴진다면, 단지 인정받기 위해 당신의 힘을 내어주며 삶을 걸어왔다면, 이제는 달리기를 멈추고 당신이 누구였는지 기억할 준비가 된 당신의 일부를 위해 구독을 고려해 보세요. 처음에는 그 본능이 순수하게 느껴집니다. 당신은 다가가고 안부를 묻고 마음을 씁니다. 메시지 하나, 몸짓 하나에 진정한 무언가, 즉 연결과 친밀감, 신뢰를 쌓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배운 방식이니까요. 먼저 다가가고 청하지 않아도 베풀고 상대방이 존중받고 안전하고 선택받았다고 느끼게 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 말이죠. 하지만 서서히 수면 아래에서 무언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더 많이 줄수록 그것은 덜 중요해지는 듯 보입니다. 당신이 더 많이 다가갈수록 그들은 더 멀어집니다. 처음에는 미묘합니다. 늦어지는 답장, 모호한 대답, 받지 않는 전화. 당신은 그들이 바쁘겠거니 혹은 내가 과민 반응하는 것이라며 애써 넘기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조용한 진실이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균형이 아니라고, 이것은 헌신으로 위장한 의존이라고 말이죠. 받아들이기 힘든 깨달음입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을 잃을 생각은 추호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추구가 기본값이 될 때 벌어지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은 단지 그들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쓸 펜을 그들에게 쥐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심코 그들이 원치도 않은 받침대 위에 그들을 올려놓고 의심 없이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당신은 나보다 위에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필요로 하는 것보다 내가 당신을 더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인간의 본성은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요구 없이 계속해서 거저 주어지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은 배경소음으로 변하고 소음이 된 것은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스토아 학파는 현대적인 용어가 생기기 훨씬 전부터 이 패턴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물 그 자체가 아니라 사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다. 당신이 누군가를 쫓을 때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상대방의 행동이 아닙니다. 그들의 반응에 당신이 부여하는 의미입니다. 그들의 침묵은 하나의 이야기가 되고 그들의 거리는 거절이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당신의 내면 세계는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반응 혹은 무반응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것은 관계가 아닙니다. 감정의 아웃소싱입니다. 그들의 관심을 얻으려 애쓰는 동안 당신은 자신만의 서사를 지휘할 힘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현대 문화가 종종 노력을 미덕과 혼동하기 때문에 문제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감정을 표현하고 사랑하는 것을 위해 싸우고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말을 듣습니다. 양쪽이 서로를 향해 걸어올 때 그 말은 진실이지만 한쪽은 거의 걷지도 않는 사람을 향해 전력 질주하기 시작하면 위험해집니다. 그런 불균형은 친밀함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붕괴로 이어질 뿐입니다. 조만간 쫓는 쪽은 자신이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느끼기 시작하니까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존재 앞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은 가장 깊은 종류의 정서적 고통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 잔인함이 아니라 명확함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물러섬으로써 누군가를 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평화를 지키는 것입니다. 말없이 이렇게 말하는 셈이죠. 나는 마땅히 주어졌어야 할 자리를 구걸하기를 거부한다. 그리고 그 자리가 갑자기 비워졌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한때 무시했던 바로 그 침묵이 메아리치기 시작합니다. 부재가 그 어떤 말보다 더 큰 소리를 냅니다. 당신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더 이상 애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차이는 강력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한결같은 것의 가치보다 사라진 것을 더 잘 알아차립니다. 그것은 인간 인식의 기이한 결함입니다. 우리는 늘 곁에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당연하게 여겼던 것을 잃고 나서야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흡수하기만 할 뿐 절대 주지 않는 사람에게 에너지를 쏟는 것을 멈추는 순간 당신은 다른 종류의 인주에 관심을 촉발시킵니다. 그들이 반드시 당신을 그리워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곁에 있을 때 느꼈던 그 감정, 그 온기, 그 확신, 그 인정을 그리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 없이는 그들은 스스로를 위로할 줄 모르는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 역학관계에서 가장 힘든 부분은 당신이 쫓기를 멈추기로 선택했을 때 마주하게 될 내면의 싸움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처럼, 심지어 실패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결코 지속될 수 없었던 패턴으로부터의 금단 증상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따르는 것은 종종 슬픔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슬픔이 아니라 자신이 충분하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사랑을 얻어야 한다고 믿었던 과거의 당신에 대한 슬픔입니다. 그 모습은 한때 당신에게 필요했지만 평화를 위해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추구를 위해 만들어졌죠. 그리고 평화는 추구 속에 살지 않습니다. 평화는 상호 존중하며 억지로 만들지 않은 서로의 존재 안에서 삽니다. 이것이 당신의 정적이 거울이 되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설명하고 증명하고 애쓰기를 멈추는 순간 상대방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침묵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당신의 물러섬은 그들이 익숙했던 각본을 없애버립니다. 더 이상의 반응도 예측 가능한 노력도 없이 오직 공간만이 남습니다. 성찰을 강요하는 공간, 그리고 위안 없이 마주한 성찰은 종종 후회로 바뀝니다. 이것은 조종이 아닙니다. 원인과 결과입니다. 그들은 당신 없이 살아봐야 비로소 당신 존재의 무게를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기억해야 할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결코 그들의 인정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보낸 메시지의 수나 당신이 짊어진 감정 노동으로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마침내 자신이 잃은 것을 깨달았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가치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달라진 점은 당신이 그것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그 가치를 보지 못할 사람들에게 더 이상 그것을 내어주지 않는다는 것뿐입니다.
당신은 돌아가서 설명하고 그들이 당신을 가졌을 때 당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상기시켜주고 싶은 강한 유혹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침묵은 설명이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행해질 때 침묵은 분노의 벽이 아니라 자존감의 문, 즉 경계선이 됩니다. 그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설득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살기 위해 여기에 있다. 그리고 증명하고 계시하고 반응하는 것에 집착하는 세상에서 그런 종류의 고요함은 신성해집니다. 악의에서가 아니라 명료함에서 비롯되어 당신이 설명을 멈추는 순간이 옵니다. 요란하지 않습니다. 예고나 경고와 함께 오지도 않습니다. 그저 일어날 뿐입니다. 종종 당신 내면에서 조용히 결정이 내려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의 메시지를 보내지 않기로 선택합니다. 이해를 구하지 않기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겉보기에는 작지만 엄청난 무게를 지닙니다. 사람들은 반응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설명에 익숙합니다. 그들은 이유를, 명명을, 자신들이 반박하거나 무시할 수 있는 깔끔하게 매듭지어진 결말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중 어느 것도 도착하지 않았을 때, 그들이 받는 것이 오직 정적일 때, 그들 안에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침묵의 힘은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듣게 만드는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듣는 것은 당신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바로 자기 자신의 목소리입니다. 그것이 침묵을 그토록 불안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이 쓰고 있는 이야기의 일부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 순환에 참여하기를 멈췄고, 이제 그들은 당신이 한때 채웠던 공간을 응시하며 당신이 남긴 고요함을 이해하려 애씁니다. 그들을 흔드는 것은 거절이 아닙니다. 소음의 부재, 저항의 부재, 마무리 짓기의 부재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없으면 마음은 맴돌게 됩니다. 오래된 대화를 되짚어보고 옛 문자를 검토하고 당신이 말을 멈춘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상상합니다. 세네카는 필요하기 전에 고통받는 자는 필요 이상으로 고통받는다고 썼는데 바로 그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침묵 속에서 그들의 상상력은 그들의 적이 됩니다. 그들은 당신이 한 어떤 일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말하지 않은 모든 것 때문에 고통받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추측, 두려움, 죄책감, 갈망으로 빈틈을 채웁니다. 이것이 바로 조용한 힘의 이동입니다. 강제를 통한 통제가 아니라 당신의 부재를 통한 통제. 그리고 역설적으로 당신의 침묵이 평온할수록 그들에게는 더 크게 들립니다. 비난도 억울함도 마지막 말도 없이 그저 차분한 물러선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자신이 당신을 잘못 판단했는지 혹은 더 나쁘게는 당신을 과소평가했는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힘은 목소리를 높이고 눈에 띄고 자기 주장을 펼치는 데서 나온다고 믿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힘은 종종 조용한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항상 대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관여하기를 거부하는 것, 자신을 변호하지 않는 위험, 들려질 필요 없이 떠날 수 있는 힘에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을 가장 혼란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노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갈등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적 앞에서는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특히 그 정적이 한때 당신의 온기, 당신의 노력, 당신의 존재로 가득 차 있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 당신이 남긴 공백이 더 이상 일시적인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면 공황이 시작됩니다. 아마 겉으로는 아닐 겁니다. 그들은 여전히 아무렇지 않은 척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질문들이 더 커집니다. 왜 반응이 없지? 내가 너무 심했나? 정말로 나를 끝낸 건가?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불안감입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더 이상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당신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위치를 모를 때, 바로 그때 그들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거울이 나타납니다. 자아를 우쭐하게 만드는 왜곡된 거울이 아니라 그들이 당신을 가졌다고 생각했을 때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날카롭고 정직한 거울입니다. 그 성찰은 잔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무관심, 답장하지 않은 메시지, 무시한 전화, 당신의 노력을 희귀한 것으로 인식하는 대신 평범한 것으로 취급했던 방식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들로부터 주의를 돌려줄 당신의 존재가 없으니 그들은 그 불편함 속에 앉아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소리내어 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척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영이 아래에는 불확실성의 폭풍이 있고 그것은 더 이상 당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 자신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의 침묵이 한 일은 그들이 서사를 통제할 능력을 제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통제력 없이는 그들은 애초에 그 관계를 어떻게 보았는지에 대한 자신감을 잃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침묵이 수동적이지 않은 이유입니다. 의도적입니다. 당신이 설명을 멈출 때 당신은 그들이 당신의 진실을 두고 논쟁할 기회를 제거합니다. 당신이 쫓기를 멈출 때 당신은 그들이 상이라는 환상을 벗겨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씁쓸함 없이 행할 때 당신은 그들이 준비하지 못했던 무언가, 즉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존감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변화입니다.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자신이 당신을 완전히 잘못 읽었는지 궁금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마무리를 요구하지도 명확함을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당신 자신이 명확함이 되었고 그것은 당신이 결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조종하기 위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벌하기 위해 침묵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치유하기 위해 언젠가 사랑, 존중 또는 인정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며 자유롭게 내어주었던 에너지를 되찾기 위해 침묵합니다. 당신은 마침내 스토아학파가 항상 알았던 것, 즉 내면의 평화는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하는 말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기 때문에 멈춥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멈추는 것에서 발견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침묵이 고통이 아닌 평화, 바로 그 지점에서 태어날 때 그것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물론 그들은 그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당신의 스토리에 반응하거나 모호한 메시지를 보내거나 마치 방금 떠오른 것처럼 오래된 기억을 꺼내는 등 작은 신호를 보낼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다시 연결하려는 시도가 아닙니다. 당신을 그 패턴으로 다시 끌어들이려는 당신의 침묵이 진짜인지 보려는 시도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힘은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말이 아니라 당신의 자세, 당신의 견고함, 편안함을 위해 과거로 돌아가기를 거부하는 당신의 태도의 말입니다. 일단 당신의 존재로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보았다면 당신의 부재를 설명하는 것은 더 이상 당신의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이 길을 의심해 본 적이 있다면 혹시 당신이 너무 냉담하고 차갑고 불친절하다고 느껴본 적이 있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침묵은 당신의 평화를 지킬 때 불친절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관계의 문을 닫는 것이 아닙니다. 혼란의 문을 닫는 것입니다. 당신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함을 가지고 행해질 때 분리는 당신이 자신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사랑스러운 일 중 하나입니다. 결국 그들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잃은 것은 단지 당신의 말이 아니라 당신의 노력을 누릴 특권, 당신 존재의 KPI, 그것을 얻기 위해 애쓸 필요 없이 보여주는 안정감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쯤이면 만약 당신의 침묵이 진짜였다면, 만약 당신이 그것을 단지 물러서는 데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일어서는 데 사용했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당신의 성장은 그 어떤 작별 인사보다 더 큰 소리를 낼 것이고 그것이 바로 최종적인 변화입니다. 힘이 더 이상 그들이 반응하는지 여부에 있지 않을 때, 힘은 그들의 반응 없이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당신의 능력에 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관심을 줄 때마다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집중의 순간이 아닙니다. 에너지입니다. 존재감입니다. 인정입니다. 그리고 다른 귀중한 자원과 마찬가지로 그 힘은 그것이 어떻게 주어지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끊임없이, 멈춤 없이, 경계 없이 관심을 줄 때 그것은 무게를 잃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당신에게 의미가 없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때 희귀했던 것이 일상이 되고, 한때 감사했던 것이 간과되고, 한때 깊이 느껴졌던 것이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사람들은 익숙한 것에 적응합니다. 당신이 항상 곁에 있고, 항상 먼저 다가가고, 항상 시간을 내어준다면 그들은 그것을 관대함으로 보는 것을 멈추고 기본 행동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반드시 감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친숙함을 정상화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 보는 것에 눈이 멀게 됩니다. 그것이 당신의 에너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대한 것의 위험입니다. 결국 그것은 눈앞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하지만 당신이 물러설 때 분노 없이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당신이 더 이상 쫓을 필요성을 넘어섰기 때문에 무언가 변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존재로 채우던 방이 눈에 띄게 조용해집니다. 그 부재는 단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메아리칩니다. 그리고 그 메아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알아차리기를 멈췄던 것, 즉 당신이 가져다준 편안함, 안전함, 물어볼 필요 없이 보살핌 받는다는 확신을 인식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사라졌을 때 미묘한 불편함이 자리 잡습니다. 극적이거나 즉각적이지는 않지만 실제합니다. 처음에는 그들은 당신을 직접적으로 그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워할 것은 당신의 관심을 가짐으로써 얻었던 감정적 경험, 즉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 중요한 존재라는 느낌, 다른 사람의 세계에서 중심이라는 느낌입니다. 그 감정은 그들이 깨닫지 못했더라도 그들의 자아를 먹여 살렸습니다. 이제 그것이 사라졌으니 그들은 당신이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부재 속에서 자신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야 합니다. 이것이 관심이 단지 제스처가 아니라 화폐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돈처럼 더 자유롭게 주어질수록 더 부풀려지고 가치를 덜 지니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거두어질 때, 하찮음에서가 아니라 자존감에서 비롯되어 보류될 때, 그것은 다시 힘을 얻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것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노력을 요구하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일단 당신의 존재가 노력을 요구하게 되면 그것은 다시 소중해집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최고의 복수는 상처를 준 사람과 달라지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당신의 진화는 누구에게도 무언가를 증명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온전함을 느끼기 위해 더 이상 외부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이 끊임없이 주는 사람에서 조용한 관찰자로 변할 때
당신은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성장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고, 그 변화는 당신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와 현재 어떤 사람인지 사이의 대조를 만듭니다. 그들은 항상 안부를 묻고 자신들을 중요하게 느끼게 해주고 계산 없이 주었던 당신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단지 요청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관심을 주지 않는 사람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간격, 과거와 현재의 당신 모습 사이의 공간은 강력합니다.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내가 의미 있는 무언가를 잃었나? 내가 가진 것을 알아차리기에는 너무 산만했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직 그것을 되찾을 수 있을까라고 궁금해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들은 당신의 관심을 가졌을 때 느꼈던 감정을 쫓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과거에 제공했던 감정적 확실성을 쫓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눈에 비쳤을 때만 존재했던 자신의 이미지를 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그 모습, 당신이 보고 지지하고 믿어주었던 그 모습이 그들을 온전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그것을 다시 비춰주기를 멈췄으니 그들은 어떻게 고쳐야 할지 모르는 무언가와 남겨집니다. 이것이 감정적 관대함의 조용한 대가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당신 우주의 중심처럼 느끼게 만들면 그들은 그것이 자신들의 당연한 자리라고 믿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한 걸음 물러설 때, 당신이 더 이상 그들 주위를 맴돌지 않을 때, 그들은 균형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왜 당신이 물러섰는지 묻는 대신 그들은 왜 지금이 이렇게 텅 비게 느껴지는지 자문합니다. 그 불편함은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마침내 바로잡힌 불균형의 결과입니다. 당신의 물러섬은 처벌이 아닙니다. 귀환입니다. 자신에게로의 귀환, 한때 밖으로 흩뿌렸던 에너지를 당신 자신의 삶으로 다시 돌리기로 한 결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오만함이 아니라 자각으로 다르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쫓지 않습니다. 구걸하지 않습니다. 그저 앞으로 걸어갈 뿐입니다. 그리고 그 앞으로 나아가는 움직임 속에서 당신은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무언가, 그들이 느낄 수는 있지만 더 이상 만질 수는 없는 무언가를 만들어냅니다. 그들이 지금 당신을 볼 때 그들은 낯선 사람, 경계가 있는 사람, 설명하지 않고 정당화하지 않고 무리하지 않는 사람을 봅니다. 당신은 읽기 더 어려워졌고 그 미스터리는 호기심을 만듭니다. 하지만 호기심보다 더한 것, 긴장감을 만듭니다. 이제 그들의 확신은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내가 결코 가질 자격이 없었던 무언가를 잃었나? 라는 조용한 질문이 남습니다. 그 변화는 미묘하지만 부인할 수 없으며 그것이 핵심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강요해서 일어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소리치거나 요점을 증명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당신은 단지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곳에서 당신의 에너지를 거두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주변 모든 사람에게 본질적인 무언가를 상기시켰습니다. 관심은 공짜가 아닙니다. 시간, 존재감, 감정을 대가로 치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소홀히 주어질 때 그것은 당신을 고갈시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보호할 때, 그것에 대해 선택적이 될 때 그것은 신성해집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단지 그들이 당신을 어떻게 보는지가 아니라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말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누가 당신에게 반응하는지에 의해 정의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누구에게 반응하기로 선택하는지에 의해 정의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힘입니다. 그러니 아니요, 그들은 성장한 당신의 모습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주저없이 줄 것이라고 믿을 수 있었던 그 사람을 그리워하지만 당신의 그 모습은 더 이상 여기에 살지 않습니다. 이제 그들이 다시 당신의 관심을 원한다면 스스로 그것을 얻어내야만 합니다. 말이 아닌 일관된 행동으로, 곁에 머무는 존재감으로, 그리고 진심 어린 노력으로 말이죠. 당신은 이제 그 차이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불안감에서 흘러나오는 값싼 관심과 평온한 마음에서 우러나와 신중하고 소중하게 건네는 선물 같은 관심의 차이를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지점에 도달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더는 그들이 당신의 부재를 알아주길 바라지 않게 되죠. 그들이 돌아오든 말든 신경 쓰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이미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으니까요. 세상에는 말하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논쟁하지도 않고 설명하지도 않죠. 그저 스스로를 거둘 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행동으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이런 힘을 얕보곤 합니다. 우리는 힘이란 시끄러운 것, 맞서는 것, 논쟁에서 이기거나 누군가가 틀렸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힘은 오히려 가장 고요한 순간에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 드러나는 법입니다. 누군가를 쫓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은 단순히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되찾는 것입니다. 펜을 다시 손에 쥐고 당신의 평화는 더 이상 협상의 대상이 아님을 선언하는 것이죠. 스토아 학파는 이를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타인에 대한 지배가 아닌 자기 자신에 대한 주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권 안에서 그들은 가장 깊은 자유를 발견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일찍이 자유가 인생에서 유일하게 가치 있는 목표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그가 의미한 것은 타인을 통제할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반응에 더 이상 지배당하지 않을 자유였죠. 그래서 당신이 침묵할 때 씁쓸함 때문이 아니라 깊고 고요한 깨달음으로부터 거리를 둘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설명할 수는 없어도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들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사과가 아니라 한때는 너무나 쉽게 드나들었던 그 문을 다시 열어보려는 작고 모호한 시도와 함께 말이죠. 어떻게 지내? 그냥 네 생각이 나서. 그날 밤 기억나? 이것은 단순한 안부 인사가 아닙니다. 어둠 속을 더듬는 부드러운 촉수와 같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이 아니라 스스로를 안심시키기 위한 행동입니다. 그들이 정말로 묻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아직도 당신에게 중요한 사람인가? 침묵은 모호하고 그 모호함 속에서 마음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은 멋대로 이야기를 지어내고 자신감이 있던 자리에는 의심이 스며듭니다. 답장을 미루던 바로 그 사람이 이제는 전송 버튼을 누르기 전에 망설입니다. 당신을 뒷전으로 여겼던 그 사람이 이제는 당신과의 모든 순간을 머릿속에서 되감아 봅니다. 그들은 관계의 마무리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망치지 않았다는 당신의 부재가 자신이 정말로 대체 가능한 존재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안도감을 찾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돌아올 때쯤이면 당신은 이미 그들의 인정을 필요로 했던 과거의 자신을 훌쩍 뛰어넘어 성장해 있을 겁니다. 당신은 침묵과 함께하며 그것을 즐기는 법을 배웠고 평화는 구걸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것임을 깨달았으니까요. 바로 그때 그 변화는 영구적인 것이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상처에서 비롯된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응답하기 때문입니다. 칼 윤기 말했듯이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과 마주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아무리 터무니없는 짓이라도 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의 고요함이 바로 그들로 하여금 그것과 마주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관심으로 그들을 감싸주지 않고 당신의 안심시키는 말로 그들의 자존심을 어루만져 주지 않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오직 자기 자신과 당신의 마음이 그들 손에 있었을 때 그들이 했던 행동뿐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거울이 됩니다. 말과 달리 거울과는 논쟁할 수 없죠. 그저 비출 뿐입니다. 그리고 그 거울이 비추는 것은 단지 그들이 누구인지가 아닙니다. 당신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이 얼마나 적게 주었는지, 얼마나 쉽게 가져갔는지, 그리고 당신이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얼마나 당연하게 여겼는지를 말이죠. 그리고 이제 당신이 없으니 그들은 자신들이 밀어낸 것이 더 이상 손에 닿지 않는다는 사실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처벌이 아닙니다. 이것은 변화입니다. 당신이 침묵한 것은 그들에게 상처를 주기 위함이 아니었고, 거리를 둔 것은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마침내 그들을 쫓는 것이 당신의 에너지와 존엄성, 그리고 명료함을 얼마나 앗아가고 있었는지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끊임없이 설명하고 고치고 선택받으려 애쓰는 것이 서서히 당신의 자아를 갉아먹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리고 이해받으려는 노력을 멈추자 비로소 당신은 스스로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리적 힘의 진정한 본질입니다. 타인을 통제하는 능력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흔들려고 할 때 굳건히 뿌리내리고 있는 능력, 혼돈이 당신을 자극할 때 평정을 유지하는 능력, 그리고 약해서가 아니라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보다 평화가 더 소중해졌기 때문에 돌아설 수 있는 능력 말입니다. 바로 그때 당신은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멈추고 원칙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더 이상 당신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예전과 같은 게임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같은 수법으로 당신을 조종할 수 없게 됩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무엇을 잃었는지 상기시켜 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 자체가 바로 그 증거가 되었으니까요. 당신의 성장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지금 당신의 몸짓, 차분한 말투, 행동의 경계선, 그리고 눈빛의 명료함은 그 어떤 웅변보다도 더 크게 말해줍니다. 그들은 당신의 관심을 얻는 것이 얼마나 쉬웠는지 기억하고 이제는 그것을 되찾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실감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의 당신이 그리워서 돌아오길 원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 곁에 있을 때 존재했던 자기 자신의 모습이 그리워서 당신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쫓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부분, 즉 노력 없이 얻었던 인정과 지위, 그리고 감정적인 온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사라지자 그들은 관계를 다시 쌓으려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패턴을 반복하며 그것을 되찾으려 허둥댑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당신이 더 이상 그들에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바로 그 점이 그들을 애태웁니다. 그것이 심리적 불균형을 만들어냅니다. 그들은 당신이 화난 것도 아니고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관계를 다시 맺기를 차분하게 거절하는 바로 그 태도가 호기심을 집착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예측 불가능함, 불확실성, 그리고 매듭짓지 못한 관계는 그들 스스로도 인정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그들을 갉아먹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더 이상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조용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들이 고통받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치유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 남에게 보여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면의 명료함은 자석과도 같습니다. 사람들을 끌어당기지만 더 중요하게는 그들을 걸러내기도 하죠.
당신은 더 이상 오해받거나 과소평가되거나 그들이 당신의 가치를 저울질하는 동안 그들의 감정적인 안전망이 되어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다른 차원으로 들어섰습니다. 당신의 침묵이 무게를 지니고 당신의 에너지가 신성하며 당신의 관심이 더 이상 거저 주어지지 않는 공간으로 말입니다. 이제 관심은 얻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소중히 다루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말이죠. 들리기 위해 목소리를 높일 필요도 없고 선택받기 위해 쫓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때로는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은 가만히 서서 침묵이 진실을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보여줘야 할 필요성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당신은 자기 자신을 명확하게 보기 시작하니까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자기 성찰의 길로 당신을 더 깊이 이끌어줄 또 다른 영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추천된 영상 중 하나를 클릭해 주세요. 침묵이 약점이 아닌 지혜가 되는 곳 스토익 저널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